먼저 우울증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정신과 질환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신과 질환은 크게 정신증에 속하는 질환과 신경증에 속하는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신증에 속하는 질환은 암처럼 대부분 자연 발생하며 평소와 다른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반면에 신경증에 속하는 질환은 우울장애, 기분장애, 수면장애가 있으며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며 대부분 일상 스트레스와 연관이 됩니다. 이 신경증의 대표적인 질환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우울증이 증가하는 원인은 현대 사회 구조에서의 스트레스의 증가,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에서의 우울증 증가,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우울증을 진단받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생화학적, 유전적, 개인적,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외부 스트레스와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개인적 성향이 결합하여 우울증을 발병시킵니다. 우울증은 단기간 강한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외부 스트레스가 지속적이며 누적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모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사람보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잘 생깁니다. 우울증 증상으로는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 동반되어야 하고 수면장애, 식욕 감소, 활력의 상실, 죄책감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자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울하다고 모두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적으로 우울증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우울한 증세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 때문에 사회생활, 직업생활 등의 일상생활이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울함을 호소하나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아직은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울증에는 약물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행동활성화치료 등 비약물학적 치료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환자의 현재 상태와 과거 병력, 병발질환, 치료 반응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에서는 비약물학적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우선적으로 약물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약물치료 후 증상이 호전됐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약물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재발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약물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었거나 초기 우울증으로 내원했을 경우에는 인지행동치료나 정신분석치료 등을 약물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증상의 호전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비약물학적 치료는 우울증의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 중독되어 끊지 못하게 될까봐 약물을 복용하지 않거나 임의로 중단하는 일이 많은데 정신과 약물은 중독된다는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중독이 아니고 의존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항우울제는 의존성 및 금단 증세가 없는 안정적인 약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2주 이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므로 꾸준한 복용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무 기록은 비밀 문서입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열람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 기록은 다른 의사들이 보지 못하게 막고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쉽게 정신과에 내원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나 도움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전문 의사의 치료를 권해주시고 절대 정신과에 다닌다고 이상한 사람이 아님을 설명하고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